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정경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 발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특성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입법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2024년 입법 동향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의 거래, 정보 교환 등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물론 법안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면 이런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국가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24년도에 입법 발의된 내용들은 아래 6가지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은 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검색 엔진, 그 다음에는 SNS, 네 번째로는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운영체계, 마지막으로 광고 서비스, 보통 이런 정도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고 각 법안들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라고 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주요 특성으로 첫 번째로는 다면 시장과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 이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시장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면 시장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용자 수가 동일한 시장을 이용하는 다른 집단 이용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그 오픈마켓에서 구매자가 많으면 구매자가 많이 판매해야 되는 판매자가 들어오게 되고 판매자가 많게 되면 그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조건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구매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면 시장과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있게 되면 이용자 수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이 되고 반대로 이용자 수가 적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더욱 감소하게 되는 쏠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쏠림 효과는 신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고 기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더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모의 경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초기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 비용 등 고정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고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전통 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물리적 제약이 적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비용 절감이라는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더 고착화시킨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데이터의 중요성인데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경우에는 데이터는 생산, 물류, 판매 촉진, 활동 등 사업의 전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각 이용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프로모션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그만큼 점점 더 이용자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이 되는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역시 경쟁 제한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특성이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면 시장은 그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대칭적인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전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이용자 집단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많은 이용자를 일단 확보를 하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서 가격에 덜 민감한 다른 집단의 이용자 수를 증가시킨 뒤에
해당 집단의 이용자에게 비교적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이용자에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미미한 수수료만 받고 입점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는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진 않지만 개인정보라든가 데이터, 주의, 관심 이런 것들 비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반대급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요. 우선 지난 2020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약간씩 논의는 있긴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에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는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가 곤란하다는 점과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경쟁 플랫폼 그리고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면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제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1년에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1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플랫폼 관련된 입법 발의안이 제출이 되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거래 공정화 부분은 자율 규제로 대응을 하고 독과점 규제 부분은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21대 국회에서는 총 정부안을 포함해서 20개에 달하는 온플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을 위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총 17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된 법률안들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 방지하고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독과점 규제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서 거래 공정화 방안, 거래 공정화 법안 이 두 가지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법안에 담은 복합된 유형으로서 총 세 가지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올해 9월 달에 독과점 분야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갑을 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법 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 여당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총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19개의 법률안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법안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거래공정화 법안과 독과점 규제 법안 그리고 이 두 개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법안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공정화 법안은 총 9건이 있고요. 그 외에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과점 규제 법안은 총 4건이 있고 그 외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복합된 안건이 4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정안만을 두고 보면 거래공정화 법안이 13건, 독과점 규제 법안이 총 8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과점 규제 법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독과점 규제 법안은 특징이 사전 지정, 그러니까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해서 누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지를 먼저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지정된 사업자들에게 5가지의 금지 행위 유형을 기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 규제 대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유형은 현재는 발의된 법안이 법률에서는 6가지로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런 유형 구분이 없거나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 6가지는 플랫폼 중개 서비스, 그리고 검색 엔진, SNS,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OS, 광고 크게 6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율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부분은 이 발의된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 사업 규모와 이용자 수, 이용 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신고되지 않았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이 법안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크게 기준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발행 주식의 평균 시가총액, 그리고 직전 세계 사업년도 기준 연평균 매출액, 그리고 온라인 이용자 수, 이용 사업자 수입니다. 평균 시가총액은 크게 10조, 15조, 30조의 안건이 있고 골고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세계 사업년도 기준 연평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3조 이상이고 한 건만 5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연평균 매출액도 직전 3개년도를 평균하는 안이 있고 직전 사업년도만 보는 안이 있고 이런 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전부 1000만 명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 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3년 기준 월 평균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직전 사업년도만 보는 경우도 있고 직전 3년이라고 하지만 평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사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5개 이상의 이용 사업자 수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2만 개 이상, 10만 개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에 공정위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정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문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일 것. 세 번째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런 지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런 요건을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크게 한 5가지의 유형의 경쟁 제한 행위로서 금지가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 접근 등 제한, 그리고 최해 대우 요구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사 우대라고 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의 상품,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끼워 팔기라고 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멀티호밍 제한이라고 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무조건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 이동 접근 제한 금지인데요. 시장 지배적 플랫폼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을 했던 또는 생성이 된 거에 기여를 한 이용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해 대우 요구의 경우인데요.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거래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경로에서 거래하는 가격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5가지 유형의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판촉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연계된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편익을 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도 한데 동시에 플랫폼 간의 어떤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쟁 제한 우려도 있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무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 사항들에 대한 공시 의무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시 의무는 한 2가지 법안 빼고는 다 똑같이 기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검색 순위, 노출 순위과 관련된 기초 자료나
표시 기준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두 가지 법안들에서는 기업 결합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영업 양수도 등이 있을 때 플랫폼 중개 사업자, 그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가 된다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법 위반 시 제재 수단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징금 수준 등이 기존의 어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되는 그 기준보다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 방향과 이제 강민국 의원안 여당에서 제출한 이 개정안을 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정안들과는 가장 큰 차이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 기존의 어떤 공정거래법 체계에 따르되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유형을 기존과 동일하게 6가지로 정하고 있는 것까지는 같은데 규율 대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둔 상태에서 그 추정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요건보다는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 한 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세 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5% 이상이고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 이런 경우에 추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크게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해 대우 요구라는 4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제정안에서 봤던 데이터 이동 접근 금지가 그러면 허용되는 거냐? 그렇게 보진 않을 것 같고, 기존 심사 지침의 예에 비추어 봤을 때 멀티호밍 제한이라든지 이런 다른 유형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독과점 규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으로 거래공정화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공정화 법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형태가 총 1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비슷합니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서면을 교부해야 되고 그 서면에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지되는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던가 판매 대금 지급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등등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그러니까 서비스에 따른 매출액, 수수료 등이 될 텐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해당 중개 서비스를 통한 판매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적용이 대부분이 100억 원, 1,000억 원인데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1,000억 원, 1조 원으로 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중개 거래 계약서를 교부하는 서면 교부 의무가 있고 그 서면에 법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그 서면에는 서명과 또는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계약기간 변경, 갱신, 해지, 서비스 내용의 기간, 그리고 대가, 중개 서비스 개시, 제한, 중지, 변경에 대한 사항, 그리고 반품, 교환, 환불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재화 등의 노출 순서, 형태, 기준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손해분담 기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법안들에서는 검색, 배열 결정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비 산정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타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라든지 판촉 행사 실시 기준, 이런 것들까지도 서면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전 구체적인 안에 따라서 통지하는 기간 같은 건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보통 15일, 30일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통지를 하지 않고 변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 적용을 받게 되면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법률에서 제정안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그 중개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에 대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법안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우선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부당한 손해 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이 5가지 항목들은 전부 동일하게 대부분 규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법률에서 판촉 비용 부담 전가라든가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안에서는 법안 검색 배열 순위 조작을 통한 차별 취급 이런 것들이 금지된다라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금 의원 안 그리고 박주민 오세희 의원 안의 3가지 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중개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당하게 중개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정하는 수준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금 지급 공정화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 대금 지급 공정화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있는데 판매 대금을 일정 기간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과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TMF 사태 등으로 인해서 새로 도입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안에서는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길게는 40일, 짧게는 10일, 7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의 법안에서는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50% 이상 별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용사업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교섭 요청권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자단체가 그 협의를 요청을 하면 중개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그 외에 분쟁 조정 사항과 위반 행위 조사 및 처리에 대한 내용, 서면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들에서 다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이 부분이 공정 입법 추진 방향과 동일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심재한 교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과 관련된 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에 따라서 몇 가지 항목들을 준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산기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의무가 준용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라든지 판촉 비용 부담 증가 금지 이런 내용들이 준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도가 됐는데 이 전망을 이제 특별히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논의가 되다가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정안들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 공정화를 위주로 한 여러 가지 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지금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요새 전국에 따라서 두 개 당연히 협의가 돼서 잘 모든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제정안 이 부분에 무게추가 쏠릴지 이런 부분은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